이번 시간에는 경제와 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주요 공직자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죠. 즉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조직을 형성해서 선거를 치르죠. 그 조직이 정당이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는 뭔가요? 경제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경제적인 시각과 경제 정책을 제시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정당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당들을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예전에 시대 구분을 했었죠. 두 시대로 구분하면 자급자족 시대, 시장지배 시대로 나눌 수가 있죠. 세 시대로 구분하면 수렵 채집 시대,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시장 지배 시대로 나눌 수 있죠. 이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삶의 양식에 따라 나누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는 도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여기서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른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제도를 확립해야 돼요.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좀 이번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투자 허용. 이게 맞는 말인데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허용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에는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고대 농경 국가 시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신분 제도가 붕괴를 하죠. 신분 제도가 붕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죠. 그전에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죠.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죠. 그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산업공상에 대해서 그래요. 공업과 상업을 천시했고 자유롭게 공업과 상업에 투자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 정확한 내용은 뭔가요? 역사적으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이죠. 자유로운 선택인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투자 그런 거겠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고 자유의 실제적인 내용인 거예요. 핵심 문제도 없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
그러면 어떨까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살기가 좋을까요? 신분제도 하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유로운 신분제도 없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 해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좋게 보이죠. 실제로도 좋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면 선택을 누가 해야 되나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가 있겠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선택을 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자유는 항상 그 이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을 선택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서도 보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신분제도의 하에서의 어떤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관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한국도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이 공직자나 좋은 직장, 그래요. 뭐 공직자나 뭐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공직자나 근로자가 되면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른 제도가 있고 저번에 100점짜리 당헌 목적도 제시를 했죠. 뭐라 했나요? 창천한국당, 실제하지 않는 가상정당이라 했죠. 세상의 권한은 가상정당인 거죠. 창천한국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유재산 제도 확립과 연관이 있겠죠. 민간기업 및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쓴다. 이거는 이번과 연관이 있겠죠. 다 포함되어 있죠. 시장 유지가 있으니까 시장 질서 확립도 들어가 있는 거죠. 바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그래요. 그것이 바른 제도를 위한 상치가 이 당론 목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죠. 재산 말고도 생명이 있고 또 세금을 걷지만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이 기업과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며 위에 넘는 말이죠. 남는 세금이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여 비축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세금을 써 빈곤을 해결하는 데 힘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슨 내용인가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 바른 제도라는 거는 현 시대와 미래 시대를 위한 제도인 거죠. 다른 것들은 뭔가요? 현 시대나 과거나 현대나 미래나 현 시대나 미래나 항상 중요한 내용들인 그린 거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에 입각해서 당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선 우파와 좌파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파는 뭔가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이들인 거죠. 우파 사람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정당은 뭐가 되나요? 우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정부는 뭐가 되나요? 우파 정부가 되는 거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된다나요? 그래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기는 이도 좌파 사람이 되겠죠. 국민은 좌파 국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좌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기는 정부도 좌파 정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 했나요? 이 세계는 같이 움직인다 했죠. 한 가지만 파괴해도 나머지 두 가지가 사라지는 거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100% 100%가 있죠. 이건 뭔가요? 의지의 크기라고 보면 되죠. 이 수치는 얼마나 의지가 크냐에 따라서 우파지만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 거죠. 좌파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능력은 뭔가요? 어떤 의지가 있으면 정책을 또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행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업만 그래요.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충분한 뭔가요 자본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 능력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현 시대에서 보면 뭐 구구다, 극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면 우파인 거예요. 그럼 의지가 강하다 해서 구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좌파죠.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맞는데 있죠. 그러면 의지가 강하다 해서 극자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동원하는 수단에 따라서 극자 구구가 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법적 수단을 지향하고 비합법적 수단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좌파 정당일 경우에 중도 좌파 정당이 되겠죠. 또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또 우파 중에서도 합법적 수단을 지향하면서 비합법적 수단은 일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정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또 이제 다음 볼게요. 그러면 폭동이나 반란, 전쟁과 같은 비합법적 수단 동원 지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것은 극자 정당이 되겠죠. 극자 정당이나 극우 정당이 되겠죠. 그래요. 합법적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폭동이나 반란이나 전쟁과 같은 수단으로 권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겠죠. 극자 정당이나 극우 정당은. 이런 정당도 있겠죠. 합법적 수단을 지향한다.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 비합법적 수단도 허용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공산화가 명백해 보여요. 합법적인 수단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합법적 수단을 지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합법적 수단을 허용했다. 우파가. 그럼 순수 우파 정당이 되는 거죠. 좌파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순수 좌파 정당이 되는 거죠. 사회 발전에 따른 정당 분류도 할 수 있겠죠. 사회 발전을 중시해요. 근데 실제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의 터전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시장과 기업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보가 되지가 않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시장과 기업을, 민간기업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항상 같은 길을 겪게 되죠.
처음에는 베네수엘라가 있었죠. 그래요. 진보 정당은 우파 정당인 거예요. 중도 우파 정당, 극우 정당, 순수 우파 정당 모두 진보 정당이에요. 극우 정당도 그렇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반란을 통해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 어땠나요? 그 시절에 크게 발전했죠. 그래요. 수단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고 발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나 퇴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퇴보 정당은 뭐가 되나요? 중도 좌파 정당, 극자 정당, 순수 좌파 정당. 이 셋은 그래요. 다 퇴보 정당이에요. 사회가 퇴보하는 것을 현실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성리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리 정당은 뭔가요? 정책 집행 없는 우파 정당이나 정책 집행 없는 좌파 정당이죠. 의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 정당을 어떻게 평가해요? 현 시대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권력 투쟁에 관심이 많죠. 그래요. 어떤 일에 관심이 많나요? 권력 투쟁은 어떤 일이 기억이 남나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다 권력 투쟁이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새천년 민주당이 대립을 했었죠.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그렇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내죠. 근데 정당 야당하고 합쳐서 탄핵안을 내요.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죠. 근데 탄핵이 되진 않았죠. 그때가 좀 재밌었죠. 그거 역시 권력 투쟁이죠. 실패했죠. 그때 새천년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제 탄핵을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옥새 들고 다구리라 할 수 있겠죠. 이 옥새 시리즈는 원래는 2016년도에 생긴 거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가 대립했던 게 또 재미있었죠. 일본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공천권과 관련해서 대립을 했는데 결국 총선에서 패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죠. 이 사건은 이제 알려진 거죠.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불리죠. 옥새 들고 나르샤. 여기에 기준해서 일본의 이름을 붙이면 옥새 들고 다구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좀 흥미를 끄는 사건이죠.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대립. 이거는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옥새 찾아 산만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자체도 그렇고 지금 흥미를 끌어서 그렇지 그렇게 재미난 사건은 아니에요. 원래 영화도 도망자가 재밌지 엄마 찾아 산만리는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1번을 보면 돼요. 1번하고 유사한 사례죠. 2번은 왜 유사냐면 집권 초반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집권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죠. 근데 또 국민들은 큰 불안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그래요. 대통령이 힘이 실려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너무 불안하게 하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뻔한 결과라 했잖아요. 지루하고 스토리 자체가 지루하다는 거죠. 엄마 찾아 산말리 스토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정당을 평가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권력투쟁이란 거는 권력투쟁하는 이들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국민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투쟁하면 뭐 물론 마이너스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늘 권력투쟁 해왔고 권력을 지니려고 이제 정당에 참여하는 이들이니까 앞으로도 늘 권력투쟁을 하겠죠. 그래요. 국민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어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직접 민주주의의 정도가 높아져야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사회 구성원들이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요? 비용을 들어가면서 정치에 참여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래요.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싶지 직접 하기가 싫어서 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참여를 하더라도 그 정도를 높이는 게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정부를 직접 참여해서 전적으로 운영한다면 정부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기 싫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 중에서 이 사건 다 어땠나요? 다 실패했죠. 옥새 들고 다구리도 실패했고 옥새 들고 나르샤도 옥새 들고 다구리는 새춘년 민주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거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새춘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옥새 들고 나르샤는 또 안 좋게 끝났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당대표나 다 그래요. 그 뒤로 별로 좋은 일이 없었죠. 옥새 찾아 산말리 또 뭐 별로 안 좋겠죠. 왜 그럴까요? 이 옥새가 가짜 옥새라서 그런 거예요. 가짜 옥새는 아니더라도 하자가 있는 옥새겠죠. 그래서 옥새 들고 하고 이래봤자 뭐 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번에 얘기했죠. 여당 옥새는 여당 당대표는 그렇게 실속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 왜?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지원하거나 보좌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겠죠.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의지와 정책과 집행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느냐, 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걸로 정당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의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죠. 한, 가깝다고 볼 수는 있어요. 창천한국당은 창천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우파이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봐야 돼요. 국민의힘은 우파다. 저번에 살펴봤죠. 국민의힘. 저번 당헌을 보니까 어땠나요? 당헌 목적에 재산이 빠져있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재산이 빠져있는 거예요. 물론 점수는 다른 당에 비해서 높다 했죠. 높음을 하긴 했어요. 볼까요? 국민의힘은 60점, 더불어민주당은 24점 이렇게 봤는데, 그 재산이 빠져 있어요. 한 가지만 빠져도 알 수 없다. 한 가지만 반대로 돌아서도 뭐라 했나요? 좌파라 했죠. 그래요. 과거 정부를 보면 박근혜 정부나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 그래요. 뭐 그런 정부는 우파 정부겠죠. 노태우 정부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떨까요? 다른 정부는 그냥 좌파 정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주당 계열은 다 좌파 정당이겠죠. 또 그 중에 또 어떤 정당이 있나요? 박근혜 정부 어떤가요? 좌파 정당인가요? 우파 정당인가요? 그래요. 좀 애매하죠. 그냥 좌파 정당이 가깝다 보면 돼요. 민주당이 한 좌파 한 60%라면 박근혜 정부는 한 10%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냥 그런 감이 온다는 감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어떻게 될까요? 우파 정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영 정도. 처음에는 의지를 보였지만 나중에는 또 좌파적 성향도 보였죠. 그때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하고도 다투기도 했죠. 빨갱이 아니냐면서. 볼 때 의지가 중간에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의지정책, 집행능력.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